고일석 기자의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알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검찰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을 했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지난해 12월 26일 자유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한 바가 있는데 두 번 다 조국 전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 대상이었죠. 그럼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개인을 목표하고 있는 건 아닌 게 분명하죠. 조국 전 장관은 비밀일 뿐 검찰의 궁극적인 표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지 만만하게 봤던 조국 전 장관이 털어도 엮어 넣을 티끌조차 나오지 않아 계속 털고 그게 나올 때까지 털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조국 전 장관이 뭔가 나와서 털릴 때까지 계속 탈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안 나오니까 가족, 그 가족이 안 나올 것도 지인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겨냥한다거나 정권 타도를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검찰이 괴물 같아 보여도 그 정도 힘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상대가 만만할 때나 힘을 부릴 수 있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유재수, 김기현 건에서 보듯 이 정권은 어지간히 털어도 쥐고 흔들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검찰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검찰의 권력을 지키는 겁니다. 공수처가 생기든 말든 수사권이 조정되든 말든 장관이 누가 오든 기존에 누리던 권력을 계속 누리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권이 조정돼도 여전히 경찰을 압도하고 장관이 누가 와서 뭘 하더라도 시도 먹히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힘을 마음껏 부려보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지지자들은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청와대 참모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여당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는데 진짜 추운 겨울 진짜 찬 바람을 이겨내고 뽑아놓은 정권이 이토록 무력할 수가 있나.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검찰의 만행을 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이미 검찰에 제압당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망동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노리고 있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자르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부당한 수사를 응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그들의 권력을 반토막 내고 이글거리는 그들의 권력욕을 가두어 놓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들이 상하좌우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도록 눈가리개를 씌워놓는 바로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공수처법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물론 갈 길이 멉니다. 법이 통과돼도 구성하는 데에도 온갖 저항이 뒤따를 것이며 구성이 돼도 자리를 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힘은 절반을 뺄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수사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저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강단 있는 장관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큰 수모와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 장관이 검찰의 머리채를 잡고 검찰을 들쑤셔가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고생해준 덕에 검찰 내부 개혁의 과제는 분명해져 있습니다. 후임 장관이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뿌리내려야 하고요. 제도가 관행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검찰의 난동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응답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 기용에 큰 변수가 없어 보이는데 지명 시기를 공수처법 통과 전이냐 후냐 이 선택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로만 잡아도 70년 검찰 독점 역사를 뿌리 뽑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몰랐을 뿐 이 정도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어 검찰개혁이란 어제 오늘 갑자기 내세운 과제가 아니죠.
실제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때부터 시작된 정치인 문재인의 역정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목표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 기간 동안에 감행됐는데, 귀국하자마자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대통령은 바로 그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응답을 했죠.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나 검찰의 난동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죠. 이런 난동을 부린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횡포가 이 정도일지 미처 몰랐던 우리 국민들이 피곤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발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검찰이 경고를 당하니까 보란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고인의 그 유류품에 대해서 진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걸 넘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하고, 근데 이미 압수수색한 자료는 제출한 자료였고 모두 확보하고 있는 건데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더 이상 낚일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것처럼 털어도 안 나오면 이걸 별건 수사로 또 압박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 이 범죄와 그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엮어보려고 모든 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결국 그 목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저지,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들이 지금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거고요. 대놓고 정치개혁을 하는 검찰한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특검으로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리로 이렇게 얼룩진 김태우라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검찰이고, 그걸 명분으로 여기저기 지금 쑤시면서 막 견제를 하고 있는데, 법원까지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여기서 이렇게 뭔가의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이걸로 정부와 여당을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언론까지 검찰과 법원에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그만 건드려라,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완전히 강하게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내년 총선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모든 걸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인들이 무슨 만능 막 진짜 신도 아니고 대통령도 신이 아니에요. 결국 같은 인간이고, 특히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지금 하고 있죠. 그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을 가장 이렇게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태까지 돌아보면, 이 시스템들을 보면 저희는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이 검찰 내부가 서서히 지금 숨통이 지금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같이 뭐 촛불문화제도 나가고, 또 총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이 자유한국당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그런 거 낱낱이 밝히고, 또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설득도 좀 하고, 결국에는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날리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무조건 민주당 찍어, 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불만이 있다 그러면 왜 불만을 갖는지도 들어보고, 그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아무튼 제가 앞으로 할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현실 정치라는 분들이 뭐 고민할 지점도 당연히 있겠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정말로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냥 제가 무턱대고 현 정부를 지지해주세요, 민주당을 지지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 돌아온 그 과정들을 보면 진짜 정말 전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신기하고 막 뭉클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생각이 다 100% 일치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요.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또 누군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지점을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나 대통령 싫어, 뭐 감정적으로 해결 안 해준다고 나 여당 대통령 답답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결국엔 그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사람 하나 바꾸고 계속 그 서로 보복성 정치가 이어지겠죠. 이 낡은 관행을 바꾸자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만 보면 정말 답답하죠. 쏙 그냥 뽑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답답하시더라도 같이 힘을 좀 합쳐주시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게 떼쓰면서 진짜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